뭐 한다고요? 다 나오면 어떡해요? 뭐가요? 카메라에. 안 나와요. 지금 보세요 저기. 뒤로 돌아오고 보세요. 안 나오죠? 내가 이쪽에 가볼까요? 여기 따라오는데 안 나와요. 나오는데요? 에이 네가 손 들었으니까 나왔지. 그러니까 네 손 들은지 아무도 몰라요. 유민아 손 들고 그러면 안 돼? 박유민 손 들고 그러면 안 돼?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누구 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26쪽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입니다. 별의 탄생. 우리가 이제 별의 탄생,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뭐 이딴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들어봤던 친구들은 또 익숙한 걸 수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별의 탄생.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자연에서 존재하는 거를 찾은 것들이 한 90 몇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한 20개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한 120여 개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내 몸, 여러분들 몸들 모두 다 탄소를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도 들어가 있고 질소도 들어가 있고 인도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빅뱅 우주론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만 만들었어요?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120여 개 중에서 딸랑 2개밖에 안 만들었잖아. 그 남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게 오늘의 주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 이유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3대1의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내용으로 굉장히 적은 양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지구 같은 경우는 철이 제일 많네요. 자, 지구에 누가 제일 많다고요?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구죠? 산소. 그 다음 많은 게? 주소. 그 다음 많은 게? 마그네슘. 그 다음 많은 게? 뭐 니켈. 그 다음 뭐 기타 등등으로 쭉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봤을 땐 누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뭐 산소나 수소나 탄소, 철, 마그네슘, 규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거지. 이런 원소들이 있어야지 내 몸을 구성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지.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과정에서 그런 거 배웠죠? 주영양소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주영양소에 뭐 있어? 둘 중에 아는 사람 안 쳐줄 수 있게. 탄단지. 탄단지. 무비. 플레임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죠? 네.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탄수화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단백질. 지방. 셋 중에 하나. 단백질. 지방? 확실해요? 탄수화물. 정해봐요. 재준이도. 단백질? 재준이 단백질. 너는? 단백질. 너 단백질? 둘 다 땡. 자, 지방입니다. 지방은 1g당 9kcal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4kcal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 안 쳐주고 싶은데. 참. 예? 그쵸, 배웠죠. 자,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걸 탄수화물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아침만 먹은 사람 손? 오, 부지런해요. 너 그렇게 늦었으면서도 쿠키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차에서. 예. 자, 뭐 먹었어요, 재준이? 밥 먹었어요. 또? 반찬도 먹고, 그치? 그럼 반찬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죠. 밥이 주 이제 탄수화물이죠. 라면 좋아해요? 면? 좋아들 하시나요? 그것도 탄수화물 돼 있죠. 그쵸? 쿠키 뭘로 만들어요? 탄수화물. 밀가루로 만들죠. 그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비교해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그죠?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는데 그런 원소들이 필요한데 별의 탄생하고 넘어가더라 이거지. 그럼 얘하고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재준 힘들어요? 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별의 탄생을 갈 건데, 자, 빅뱅에 의해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 별은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수소하고 헬륨 같은 애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을 해요. 뭐 하기 시작한다고?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알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쭉 촬영을 쭉 했는데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갖고 우주 배경 복사를 쭉 촬영했는데 거의 균일하게 되어 있더래. 골고루 퍼져 있더래. 근데 아주 미세하게 지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더래. 아주 미세하게 어느 부분은 좀 덜 있는 곳이 있더래.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초창기 때 만들었던 수소와 헬륨도 주변으로 쭉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퍼져나간 상태에서 지네끼리 미세하게 이렇게 뭉친 애들이 생긴다 이거지. 어떤 애들이 생긴다고? 뭉쳤는데 똘똘 뭉친 게 아니라 듬성듬성 뭉치기 시작한 거야. 듬성듬성 뭉치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성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이 운자가 무슨 운자겠어? 그치, 구름 운자예요. 구름 운자.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성간 물질이라 그래요. 별성자에다가 사이 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자 나보다 잘 알잖아. 그럼요. 네. 오, 진짜요? 아닐걸요? 아, 예. 나도 몰라요. 자, 어쨌든 성간 물질이 구름을 형성했다라고 해서 성운이라고 해요. 자, 성운에서 시작한다라고 현재 이론은 그래요. 성운에서 시작했을 거야. 근데 이 성운이 그냥 있는 성운이 아니라 얘는 뭐도 하냐면 회전도 해요. 뭐도 한다고? 회전. 자, 회전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지? 근데 우주 공간 내에서는 여러분들 관성이라고 들어봤지? 뭘 들어봤다고? 아, 처음 들어봤나요? 관성. 처음 들어봐요? 그건 못 왔는데. 관성. 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 늘어나는 건 탄성. 관성.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내 다리를 걸었어.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냥 딱 쓰나? 그게 더 이상하죠. 나는 뭐 하고 있었어? 운동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버스 타는데 급출발을 했어.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뒤로 쏠리죠. 왜요? 나 원래 뭐 하고 있었어?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나는 원래 가만히 있었던 곳이 어디야? 뒤쪽이죠? 나 뒤쪽에서 유지하고 싶어갖고 뒤로 쏠리게 되는 거야. 이런 걸 관성이라 그래. 그러면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재준이를 이렇게 툭 쳤어. 그럼 재준이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돌겠죠. 이게 관성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관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힘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가 성운 전체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뭐 하게 된다고? 돌아요. 됐나요? 돌고 또 지네들끼리 뭘 하게 되냐면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충돌을 하게 돼요. 자, 충돌을 하면서 지네끼리 점점 뭉치는 거야. 뭉치는데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자, 중력은 뭡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뉴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 그래서 이 법칙.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나도 질량 가지고 있고 지구도 질량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2층이죠? 2층에서 창문 열고 나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몇 층에 살아요? 2층에 살아요. 몇 층에 살아요? 10층. 10층에서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뭐가 작용해서? 인력이 작용을 해서. 됐나요?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지네끼리 뭉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네들도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잡아당기는 힘이 좀 더 세지겠네요. 만유 인력 간단하게만 이렇게 쓸게요. 만유 인력 뒤에 부분에 다시 배우겠지만 얘는요, 거리에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질수록 얘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질량에는 비례 관계 있어요. 뭐에는 비례 관계 있다고? 질량. 근데 두 개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각각의 질량의 곱의 비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하는 거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러한 성운들이 뭐를 하고요?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더 플러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뭐도 일어나겠어?
수축도 일어나게 되는 거야. 뭐도 일어난다고? 수축. 지네끼리 뭉치기 시작하면서 뭉친 애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애들도 만유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더 잡아당겨. 이리 와. 이리 와. 와.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애는 점점 등치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되는 거야. 성운이 회전과 수축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성운이 뭐 하게 되는 거야? 발전하게 되는 거지. 뭐 하게 된다고? 발전을 하는 거야. 발전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뭐 구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중심부 부근에 질량이 엄청나게 큰 애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안쪽으로 뭐예요? 잡아당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뭐 하면서?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일과 에너지라는 걸 배웠거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최근에 배웠어요? 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네, 배우긴. 선행했죠? 네. 자, 최현 학생은 중3이에요. 중3이어갖고 선행 한번 들어본다고 해갖고 이렇게 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비교대 안 좋고요. 비교, 뭔 비교예요? 아니에요. 예? 비교돼요. 넌 지각했고 쟤는 지각 안 했어. 완전 비교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쭉 떨어지네. 그럼 무슨 에너지가 줄어들지?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이렇게 쑥 떨어져. 무슨 에너지가 줄어들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야. 얘는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서 위치 에너지,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감소해요.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됐나요? 그럼 운동을 하게 되면 속력이 생기는 거잖아. 속력이 생기니까 다른 애들하고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겠지. 부딪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손 비벼봐. 점점 뭐해? 뜨거워지죠? 열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과정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다?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 열 에너지가 어디로 적용을 할까? 중심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 만율력을 중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중력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수축 과정이 일어난다. 됐지?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나면서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중심부에 온도가 뭐 한다? 상승하게 된다.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이 있지만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자,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는 거야.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만든 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도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겠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을 거야.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의 온도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높아지고 있으니까 온도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어떨까? 막 들고 뛸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들고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중심부에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자 사이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고 있겠죠?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서 뭐가 돼? 온도가 뭐 하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입자들이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을 배웠을 때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높아야지 충돌을 잘한다라고 했어. 온도는 얘네들이 속도하고 관련이 있거든.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 속도가 빨라져요. 됐죠? 아무래도 빨리 달려야지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부피가 어때야 된다고? 작을수록 충돌이 잘 일어난다 그랬어. 근데 부피하고 반대 관계에 있는 밀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높아야지 충돌이 잘 일어난다 이거지. 그런데 그 조건이 다시 환생하는 시기가 된 거야. 빅뱅 이후에는 계속 퍼져나가기만 했잖아. 그런데 요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나고 있죠?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밀도가, 중심부의 밀도가 커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뭐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높아지니까 걔네들 이자들끼리 뭐가? 충돌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뭐를 하게 된다고요? 이해들 하셨어?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지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요. 몇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수소 원자들끼리 누구끼리? 수소 원자들끼리. 그리고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원자가 이제 더 이상 원자 형태로 존재를 못하게 돼요. 왜? 수소 바깥쪽에 전자가 돌아다니잖아. 전자가 너 그 많은 에너지로 인해서 야, 나 이제 너 옆에 안 있어도 될 것 같아 하고 막 튀어나가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핵만 남는 거야. 핵만. 뭐만 남는다고? 핵.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충돌을 해서 뭐를 해서? 충돌을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뭐가 이런가?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핵끼리 충돌해서 뭐가 됐어? 합쳐졌어. 뭐라 그래?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몇 켈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 수소 원자 4개가 핵융합을 해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 핵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빅뱅에서 수소 헬륨 만들어 준 것 중에서 질량비가 3대 1이었잖아. 개수비는 12대 1이었잖아. 그럼 수소는 엄청 많잖아. 그지? 그 엄청 많았던 수소 애들이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 하나의 실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제 질량 4개 합친 거보다 얘 하나의 질량이 더 적어요. 약간 질량의 변화가 생겨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질량이 줄어들었어. 결손.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 질량이 없어질 수는 없어. 이 없어진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로 바뀌죠. 20 본 적 있죠? 지금 봤죠? 네. 얘가 뭐예요? 에너지. 얘가 뭐야? 질량.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에너지가 뭐로 바뀔 수 있다고?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없어진 질량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C는 빛의 속도예요. 누구의 속도라고?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뭐가 튀어나온 거야?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실제적으로 얘의 상대적 질량이 1.008 정도 되거든요. 얘는 상대적 질량이 4.003 정도밖에 안 돼요. 야, 얘 4개 더하면 얼마야? 4.03이지. 근데 얘는 뭐밖에 안 돼? 4.003밖에 안 되지. 질량의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 질량 변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지. 그거에다가 빛의 속도 1초 3억 미터 퍼 세컨드 가는 그거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게 돼.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다시 과정 얘기할게. 자, 처음에 성운이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다고? 성운이 만들어졌어. 자, 어느 순간에 뭐 회전을 하는 애가 생겼다라고 치자고. 회전 하나가 생기는데 지네끼리 뭉치기 시작하면서 뭘 한다고? 수축을 하게 된다고. 수축하는 과정 중에서 점점 중력 수축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한다고? 높아진다고. 지네끼리 수축하는 과정 중에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그럼 지네끼리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다 몇 켈빈 됐을 때?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수소 원자 핵끼리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걔네끼리 충돌해서 뭐가 바뀐다고? 헬륨으로 바뀐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바뀌는 과정 중에서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됐나요? 그럼 다음 과정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안으로 잡아당기는 이 중심부에 뭔가 있다라고 쳤을 때 안으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요? 중력, 수축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또 뭘 해요? 나오죠? 나오는 과정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 오히려 얘네들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운동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거냐? 엄청나게 활발해지니까 바깥쪽으로 막 나가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기는 거야. 나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이런 압력이 생기는 거야. 그냥 얘를 그냥 뭐라고 할까? 내부 압력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내부 압력.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중력 수축에 해당되는 크기와 내부 압력에 해당되는 크기가 둘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생긴다고? 같아지는 순간. 딱 같아지는 순간. 평형을 이룬 순간. 얘네들이 같아졌어. 무슨 상태가 됐어? 평형 상태가 됐어. 평형 상태가 됐을 때에 그 중심부에는 얘를 이렇게 확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대했고 요 중심부의 온도만 높아진 거지. 그래서 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때에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별은 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보고 있는 별들. 근데 별의 수명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별.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 개, 열, 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 개, 열, 성. 오케이? 전체 성운에서 요게 이제 원시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라고? 원시별. 그 다음에 요 별을 확대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대했을 때 중심부 쪽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 거고,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 중에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다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도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 상태? 평형 상태를 유지한 상태. 그러면 더 이상 이 별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수축만 되다가 이제 밀어내는 힘까지 작용하니까 더 이상 수축도 안 일어나고 팽창도 안 되게 되는 그 상태.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계속 무슨 반응이 일어나? 내부 압력을 일으키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으키는 반응.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때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주계열성. 지금 태양의 주계열성 상태예요. 그럼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채연이 괜찮아요? 이해는 했죠? 재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무슨 수축? 중력 수축과 누구?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은 뭐 때문에 생겼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긴 거야. 자, 걔네들이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그때 상태를 우리 별을 뭐라고 하자고? 주계열성이라고 하자고. 이래서 이렇게 해갖고 별이 탄생된 거예요. 요까지 괜찮아요? 요 과정이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6쪽에 주계열성에 대해서 쭉 한 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중력 수축과 바깥으로 밀어낸 내부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의 크기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하는 상태. 그때를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왔죠. 그 결과 에너지가 나왔죠. 이 에너지가 나온 계기는 뭐다? 질량?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 결손이 생겨서.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 결손이 생겨서.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주계열성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위에 별의 탄생 과정을 모식도로 3가지로 나와져 있는데, 자, 유빈이가 성운의 형성 한번 읽어주세요. 수소, 헬륨 등의 현관 물질이 모여 만들어진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상황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 저 재준이가 읽어주세요. 내부의 밀도가 큰 곳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형성되고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자, 세 번째는 채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어져 별이 됩니다. 그쵸? 그 별을 우리는 뭐라 그래? 무슨 단계라 그래? 주계열성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쌤, 별의 나는 과정에서 다른 원소 만들어진다는데 뭐 그냥 수소가 헬륨밖에 된 거 없는데요? 그게 단데요? 그쵸? 그럼 헬륨 이상의 원소를 아직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든 상황이죠? 자, 못 만든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자, 1회까지 갔어. 그래서 무슨 상태까지 갔어? 주기혈성까지 갔는데, 주기혈성에서 요 단계로 가는 애가 있고 주기혈성에서 요 단계로 이렇게 또 나눠져서 갑니다. 나눠져서 가는데, 요 단계로 가는 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오케이? 그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단계는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배에서 뭐 20배 큰 별. 태양에서 뭐 질량이 고만고만한 애들. 다리 아프죠? 조금요. 아, 조금 아파요? 근데 참으면 안 돼요. 더워요? 참으면 되게 좀 시끄럽고 막 차 지나가고 막 그럴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그럼 앉을까요? 그럼 가위바위보 앉을까요? 이기면 앉을 수 있어요? tip하면 안 돼요. 아, 싫어요. 네. 자, 저지 가위바위보. 앉으세요. 자, 요거 이렇게 두 개 나가볼게.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의 진화 과정이 다른데,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든 얘든 간에 얘 상태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야. 거의 전체 수명 중에서 100년의 전체 수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100년의 수명 중에서 한 90년 이상은 다 주기혈성 상태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며.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수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누구로 자꾸만 바뀌어? 헬륨. 그러면 중심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중심분다라고 쳤을 때 수소가 누구로 자꾸 바뀌는 상황이 돼? 헬륨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럼 얘가 무거워, 얘가 무거워? 헬륨이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중심은 헬륨이 되고 그 주변이 수소로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얘 주변도 점점 뭐로 바뀌는 상황? 헬륨으로 바뀌는 상황. 이거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은 점점 뭐하고? 줄어들 거고, 헬륨의 양은 점점 뭐하고? 늘어날 거고.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참 좋을 텐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몇 켈빈이야? 1000만 켈빈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중심부에서 이제 다 헬륨으로 바뀐 거야.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됐지? 주변부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중심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얘네들이 뭐로 바뀌는 거죠?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완전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던 거와 좀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뀐다 이거지. 내부 압력은 중심부에부터 이렇게 밀어냈죠. 근데 중심부보다 좀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내부 압력이 생기니까 이때 역전이 되는 거죠. 무슨 힘보다? 중력 추축보다 누가 더 큰? 내부 압력이 더 큰 과정이 생기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야. 없게 되면서 둘 다 뭐가 되냐면 거성이 돼요. 뭐가 된다고? 거성. 얘도 뭐가 돼요? 거성이 되는 거야. 클 거자, 별성자, 큰 별이 된다 이거지. 별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얘는 커졌을 때 색깔을 보니까 색깔이 빨간색 계열로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얘는 질량이 훨씬 크잖아. 훨씬 크니까 어떨까? 크기도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초거성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한 포인트 차이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전까지는 완전 중심부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오랜 수명을 사는 과정 중에서 수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더 이상 중심부에 남아있는 수소가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연료를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싸그리 다 뭘로 바뀐 거야? 헬륨으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별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 과정 중에서 주변부에서 헬륨,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것보다 주변부에서 밀어내니까 더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세지더라 이거지. 역전이 되는 거야. 아,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지. 커지게 된 배경은 주변부에서, 중심부의 주변부 주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요것 때문에 그 결과 내부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태양은 좀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이니까 거성은 거성인데 적색 거성.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은 초거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잘 봐. 주변부에서 헬륨이 바뀌는데 얘는 수소보다 무거워 가벼워? 무겁죠? 무겁죠?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크니까 뭐 할까? 가라앉히겠지? 가라앉히는 과정 중에서 또 뭐가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아까 선생님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무조건 뭐 높아진다고? 온도 높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다가 1억 켈빈에 도달하는 거야. 몇 켈빈에 도달한다고? 1억 켈빈.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이제는 누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가 될까? 리튬이나 베릴륨이 되는 거예요. 또 걔네들이 또 핵융합 반응, 또 헬륨이 일으키면서 리튬, 베릴륨도 되겠지만 어디까지도 만들자면 탄소나 산소까지도 될 수 있는 거지. 적색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이제는 누구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초거성이 일어나면서 누구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된다 이거지. 주변부의 헬륨이 안으로 중력 수축이 되면서 주변부의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치? 그러면 또 똑같은 과정이 또 일어나는 거야. 헬륨이 또 일어나면서 다른 애로 바뀌겠네? 다른 애로 바뀌면서 어떤 과정이 또 일어날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날 거고, 그럼 주변부에서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걔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 또 안쪽으로 또 들어와, 안 들어와? 또 들어와! 들어오면서 뭐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또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또 나빠져! 그럼 헬륨보다 더 질량이 더 큰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결과 태양 정도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얘네들의 결과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탄소나 산소까지 생성을 하게 돼요. 누구까지? 탄소나 산소까지.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고요. 산소가 원자번호 8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야. 얘 3개 모이면 탄소 될 수 있는 거지. 얘 4개 모이면 산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근데 초고성은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니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연료도 많아 안 많아? 엄청나게 게 많겠지. 그러니까 또 중력 수축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어디까지 되냐면 철까지 26번.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쑥쑥쑥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끼케야 몇 번까지만 만들어져요? 26번. 26번까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중심부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만 질량이 큰 별이라 하더라도 초거성 단계에서는 뭐까지만 만들어져?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야. 당연히 제일 무거운 애가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덜 무거운 애. 그 다음 바깥쪽은 덜 무거운 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27쪽에 책을 보시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철의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철을 생성했을 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점 하나랑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점 2개 이렇게 2개 점이 가운데 짝짝짝 찍혀있죠. 그죠? 찍혀있을 때 태양 정도인 별에서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탄소하고 산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 주변에 누가 있고? 헬륨이 있고 그 바깥쪽에 누가 있어? 수소가 있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이거지. 하지만 체형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은 중심에 뭐로 돼 있어요? 철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규소나 황이 있고 바깥쪽에 산소, 네온,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탄소, 산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수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존이 졸려. 잠깐만 일어서 계세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적색 거성에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없게 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냐면 실제로 태양이라고 친다면 태양 주변에 수성 돌죠? 수성 다음에 뭐 돌아요? 금성 돌죠? 금성이 도는 이 궤도만큼 커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요. 그럼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커지는 거지. 그래서 초거성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떤 단계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원래 별이 요만했던 애가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어요 라고 해서 이게 적색 거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적색 거성인데 어차피 중심부에는 질량이 똘똘 뭉쳐져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겠어? 중력이라는 게 있겠지. 근데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그럼 외부로 밀어내는 압력이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럼 이거는 끝 사라지네? 이제 뭐만 남게 돼? 중력, 수축만 남게 되는 거죠? 중력, 수축만 남게 되는데 얘는 질량이 별로 안 커. 안 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애들만 이렇게 싹 데리고 오는 거야. 너네만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애는 데리고 와 못 데리고 와. 중력이 작아서 못 데리고 와.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 둥그런 형태로. 스스로 빛을 내 안 내? 안 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항성. 이게 별이야. 근데 우리 지구나 화성이나 이런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래? 행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얘가 행성처럼 보이더라 이거지. 모양상, 행성상, 행성처럼 보이는 성간물질이 뭉쳐있는 성운. 요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이제 뭉친 거잖아. 뭉쳐갖고 아주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이 돼. 외성이 돼요. 뭐가 된다고? 외성. 근데 얘네들 색깔을 보니까 흰색으로 보여.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앞으로 태양은요 5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을 거칠 거예요. 우리 다 죽고. 그래서 금성 궤도만큼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탄소나 산소 같은 애들까지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진행이 끝나면 바깥쪽은 그냥 남아있어서 뭐로 되고?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중심부에 있는 애는 지네끼리 뭉쳐서 뭐가 돼요?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그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밤하늘에 망원경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밤하늘에 있는 별들 모두 수없이 많은 그 별들 중에서는 태양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태양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체를 관찰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도 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도 그런 과정이 끝났다라고 치자고. 그런 과정이 끝났어. 근데 얘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졌으니까 이만큼 커졌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중력이 워낙 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를 그냥 싸그리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얘처럼 약하지 않아. 일로와! 하고서 얘네들이 오는데 여러분들 자이로 드롭 같은 거 타봤어요? 내려오면서 속력이 어떻게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야.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지니까. 가속 붙어갖고 샥 빨라지면서 막 샥 다가오는데 타고 그 직전에 거의 뭐의 속도에 가깝게? 세상에 제일 빠른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중심부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지. 부딪히면서 또 엄청난 빵
빵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빅뱅은 아니에요. 이런 폭발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얘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온도가 엄청나게 급상승하겠네요. 맞죠? 그러고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그 중심부에서 빵 폭발이 일어나니까 밀도가 딱 쪼여지겠죠? 쪼여진 상태에서 초고밀도를 형성하는 거야.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야. 철까지밖에 안 됐던 애들이 이제는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밀도를 버티지 못하고 철도 핵융합 반응을 해 안에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6번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거성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초신성 폭발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음 단계가 있겠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중성자 별로 중성자만 있는 별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던 뭐로? 블랙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화 과정 이해가요? 정신없죠? 근데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두면 되는 거야. 어쨌든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밀도가 높아야 되고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져야 돼. 그러한 요인들을 조금씩 어디 과정에서 이렇게 넣어줬는지만 니네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자, 교재 28쪽 보시면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해가지고 태양계의 형성이라고 나왔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였고 형성됐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과정은 똑같아요. 책 보시면 첫 번째 뭐야?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어요 라고 나왔죠? 두 번째는요?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됐어요. 차이점은 우리가 주변부는 생각을 안 했어. 중심부의 별만 포인트를 봐가지고 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심부의 별은 똑같은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고 무슨 상태가 일어난 거야? 주기율성이 일어난 건데, 자, 여기 7번 이제 보세요. 요거는 별만 본 건데, 여기에 원시별이 있다라고 치고, 요 주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지? 자, 원시별도 회전했으니까 이 주변부도 처음에 회전을 했겠네요. 자, 회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 주변부에서도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났을 거야. 근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중심부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겠죠. 그냥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뭐만 했다? 회전만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지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네끼리 모여. 이렇게 해갖고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지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 거야. 모이게 되는데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 저희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보면 얘네들 막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돌잖아. 돌고 막 그러다가 몸 막 해갖고 막 도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점점 자기 몸을 이렇게 움츠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막 돌 때 처음 막 이렇게 돌다 이렇게 좀 먼 상태에서 이렇게 돌다가 점점 좀 몸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중심으로 코어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돌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오케이? 얘네가 점점점 회전을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피자 밑에 있는 빵을 뭐라 그래요? 도우라 그러죠? 그 도우 밀가루 반죽할 거 아니야. 반죽하고 이렇게 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하기도 해요.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이렇게 돌리는 과정 중에 왜 돌릴까? 그게 도우를 어떻게 만들려고? 평평하고 얇게 만들려고. 얘네들이 구의 형태로 되어 있던 애가 회전을 점점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얇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의 형태로 되어 있던 애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원시별이 있다라고 치고 그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납작해진 상태에서 돌게 될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응.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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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별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행성들이 생기는 거지. 얘네들은 중력수축에 의해서 그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 못해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오케이? 응.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소 핵융합반이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등치가 어느 정도 커진 애들이 생겨. 그런 애들이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얘가 도는 그 궤도면, 얘가 도는 궤도면, 얘가 되는 궤도면, 얘가 이제 수성이라고 하고, 얘가 금성이라고 하고, 얘가 지구라고 하고, 얘가 화성이라고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이 도는 이 공전하는 궤도면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란하거든요. 오케이? 그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라는 이론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주변에 뭉쳐져 있었던 애들 미행성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미행성체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또 다른 좀 더 큰 애들이 만들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행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응. 그래서 수성이 돌고 똑같은 궤도면에서 금성이 돌고 또 궤도면 연장선상에서 지구가 돌고 또 궤도면 연상성에서 화성이 돌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게 회전하면서 점점 납작해져 갖고 그런구나 이렇게 연결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고리와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그 미행성체들이 이제 행성을 만들면서 전체 태양계를 형성하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배웠나 몰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런 거 배운 거 같죠? 자, 수금, 지, 화까지는 지구형 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 뭐가 있냐면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목토천해를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 가깝고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 어때요? 멀죠. 그쵸?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태양 내에서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생겨갖고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을 봤을 때 와우! 눈부셔! 이거야. 그러한 에너지들이 얘네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건데 얘네들은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얘네들의 표면 온도를 어떻게 해줄까? 높게 만들겠죠. 높게 만든 결과 걔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간신히 잡고 있던 기체들 일부 중에 가벼운 애들은 그 온도에 영향을 받았고 얘네들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중력을 이기고 벗어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수금지와 같이 지구형 행성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소는 남아있지가 무거운 원소만 남아있고 가벼운 원소는 다 날아가 버린 거지. 태양에 가깝다 보니까. 근데 목성형 행성들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머니까 얘네들 표현 온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낮겠죠? 그죠? 낮으니까 얘네들이 막 날아가고 싶어도 온도가 낮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걔네들의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떤 애들? 가벼운 원소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지구형 행성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원소는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애만 남은 거야? 무거운 원소만 남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표면이 뭘로 되어 있고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대체로 가벼운 원소로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들 하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응.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돌면서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수축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빨라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태양에 비교적 가까우니까 공전하는 속도가 빠른 거고 얘네들은 태양에서 대체로 뭐니까 공전하는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게 되겠죠.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이것까지 나와요 라는 거 보여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질량, 반지름, 평균 밀도, 고리, 위성수, 표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 게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 웬만한 건 목성 행성이 다 커. 근데 유일하게 지구형 행성이 큰 게 하나 있지. 밀도. 뭐라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목성 행성 부피도 크고 질량도 커. 근데 지구 행성 부피는 별로 안 큰데 질량은 제법 있거든. 그지? 그래서 유일하게 평균 밀도만 지구 행성이 앞질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목성 행성이 앞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 그것만 좀 비교해갖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행성들까지 만들어졌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지구까지 연결하면 되겠네. 자, 이제 지구 가자. 자, 29쪽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지구로 가요. 지구. 자, 지구는 어떻게 형성될까? 똑같아. 미, 행, 성, 체들의 뭐가 있었어? 충돌이 있었겠죠. 그쵸? 자,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고요.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 있는 원소들끼리 좀 불안정한 애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핵 융합도 일어나는데 핵 분열이라는 과정도 일어나요. 핵 분열 과정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질량의 변화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갖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됐다라고 쳤을 때 요만했던 애가 여기로 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과정이 됐다라고 쳤을 때 얘네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지. 그 에너지가 높아 보다 보니까 얘네 전체적으로 녹아버리는 상황이 생겨. 녹았어. 액체 상태가 됐어. 그건 뭐라 그러냐면 마그마라고 하죠. 그죠?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 마그마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미행성 충돌에 의한 마찰에서 열에너지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중심부에 있는 불안정한 원소들의 핵분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핵분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은 에너지 만들어내죠? 그게 다 불안정한 원소들이 핵붕괴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그마가 바다가 형성됐어.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상태가 된 거야? 액체 상태가 된 거지. 그럼 액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될까? 가라앉겠지. 가벼운 애들은 위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층 분리가 일어나요. 얘네들이 일어나면서 층 분리가 일어나. 그 층 분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과 멘틀의 분리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그 바깥쪽을 뭐라 그러고 지각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멘틀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외핵 있고 그 안쪽에 내핵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거기서 핵과 멘틀이 얘네들이 바다가 되면서 액체 상태가 되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슨 차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떠오르면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한 에너지가 계속 발생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졸려 죽겠네 아주 둘 다 셋 다 아주 그냥 막 졸려 죽겠어. 자, 계속 발생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간 뭐 할까? 식어가겠죠? 식으면 어디부터 식어? 바깥쪽부터 식어? 안쪽부터 식어? 바깥쪽부터 식어. 엄마 가끔씩 이렇게 감자 삶거나 막 그러면은 바깥에 만져보니까 괜찮은데 하고 한 입 깨면 나가. 그죠? 바깥쪽부터 식어. 바깥쪽부터 식으니까 바깥쪽에 뭐가 형성이 돼요? 지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가 형성이 된다고? 지각. 근데 지각이 형성됐는데 바깥쪽은 굳었지만 안쪽은 아직도 뭐가 많이 있어? 마그마가 많이 있겠지. 그럼 마그마가 바깥쪽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겠지. 지각이 형성됐어도 무슨 활동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 중에서 화산가스가 나오는데요. 화산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 중에서 대략적으로 70% 이상이 H2O예요. H2가 누구야? 물이죠. 수증기가 나온다고. 수증기가 나오고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에서 걔네들이 식으면 뭐로 바뀔까? 작은 물방울로 바뀌겠지. 그럼 작은 물방울이 뭐로 형성할까? 구름을 형성하겠지. 구름 형성하니까 뭐 내려? 바깥에처럼. 그렇지. 비가 내리겠네. 지각을 형성하고 비가 내려. 그 비가 낮은 지형으로 모여 안 모여? 모여. 모여서 뭘 만들었까? 바다를 형성하는 거예요. 연결이 조금씩 되죠? 이해 가셨어? 바다를 형성했어. 근데 이때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공기 중에는 산소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산소가 없었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체가 저기 20km에서 30km 부근에서 대기 20km, 30km 부근에 존재하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 오존층. 그럼 오존층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쵸? 그러면 밖에 나오면 어떡해? 나 온리 자외선 다 받네? 드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럼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도 물도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상황이 생기니까 물 속에서 생기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바닷속에서 생긴다. 이렇게 연결지는 거예요. 순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태양계 만들어지는 순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별이 탄생되는 순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별 중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순서와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순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최대한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암기는 누가 해? 난 됐어. 난 100점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누가 시험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을 계속 일주일 내내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 중에서 잡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들 하셨어요?